난공불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쉽사리 함락되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고요. 왜? 러시아 전쟁, 거기에 중국 봉쇄령, 거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러한 모든 시장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악재들이 계속 뒤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장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또 쉽지 않은 국면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때요? 공격하기 어렵고 쉽게 함락되지 않는 꿋꿋한 우직한 좋은 기업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 저평가 우량주 한 탑3 정도를 제가 꼽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공불락, 쉽게 무너지지 않는 좋은 기업, 혁신과 해자의 조우라는 주제인데요. 볼게요. 경제적 해자와 혁신으로 난국을 타개할 산업과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가격 전가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용이한 산업,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고 고성장이 가능한 하이테크 산업,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전방 산업 확대가 목도되는 성장 산업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왜? 일단은 미국과 유럽의 어찌 보면은 동맹연합과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요 VS 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블록 경제 시대가 맞이했고 신냉전 체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은 거의 세계 전쟁 수준에 달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힘든 상황에 우리는 국면했다. 그래서 정세 불안이 야기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전방위전인 뭐예요? 가격 부담, 즉 인플레이션이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첨단 산업을 둔 패권 분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요. 각 진영은 공급망 안정화 및 선제적 기술 확보를 위한 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극단적인 봉쇄 정책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IT 생산기기의 다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 대서양 동맹이 복원이 된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 중국 간의 동반자가 격상이 되며 이 국면에서 VS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 중동은 아무래도 어떻게 이쪽으로 조금씩 붙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좀 붙고 있죠. 그러면서 야, 우리 동맹 국가들끼리 한바탕 해볼까? 실질적으로 무력적인 빵 맞닥뜨려지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원자재 및 등등등등의 기술적인 분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가장 큰 거는 지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찌 보면 이 에너지 문제로 발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 최근에 뭘 해요? 야, 러시아 이놈 새끼들아, 우리 너네한테 기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계속 수입해서 썼었는데 안 되겠다. 너네 이놈 새끼들 안 되겠어. 어떻게 지금 같은 국면에 무력을 행사해? 야, 너네 에너지 이제 우리 탈피할 거야. 우리 독립할 거야. 하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무려 400조 투자한다. 너네 각오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전 세계화가 이루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점차 이러한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탈세계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국 에너지 자립, 그 다음에 공급망 자립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국가들, 기업들의 투자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도 투자 심리를 회복을 예단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자, 경제적 해자와 가시적인 혁신 기술 및 성장 산업이 부각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쉽지 않은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결국에는 요 안에 경제적 해자와 혁신적으로
앞서갈 수 있을 이러한 성장 산업 및 핵심 기업들은 더더욱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불확실 안에서 피어나는 확실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다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벌 확률이 돈 잃을 확률보다 높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국면에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자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투자해볼까? 돈은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계속 지켜보는데 마땅치가 않다. 아 조금 더 확실한 곳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혁신기술 성장산업에 포커싱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 그 안에서 실적의 꽃이 피어나는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불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자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디든 다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뿐 기대감뿐인 기업들에도 계속 돈이 몰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기업들이 막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숲이 아닌 나무를 보면서 누가 더 뿌리를 깊게 받고 양분을 많이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인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원자재 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등등등등 공급망을 자립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네랑 우리는 거래 안 해. 기존에 너네한테 수입을 했는데 우리 너네한테 안 할 거야. 우리는 우리 동맹 국가들 안에서 공급망을 이어갈 거야. 실제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기업들을 만났죠. 그러면서 삼성, 현대차 어떻게 해요? 미국의 공급망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딱딱딱 얻어갔잖아요. 미국은 지금 그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사실 제조업, 공장 하면은 다 거의 어디 중국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중국 쪽의 공급망을 배척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국가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 안에 지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실적 개선주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실적 개선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매출이 나야 되는데 매출에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도 어디 원자재가 고정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얘가 마진을 다 깎아버리면 결국에는 이익, 마진은 별로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라는 겁니다. 적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어때요?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원자재 물가가 계속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 기업 입장에서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입장에서의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수요,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만이 이 원자재 고정비 값을 낮추면서 상쇄시키면서 기업의 마진을 더더더더더더더더 늘려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결국 실적 개선주의 투자 관점이다. 투자 포인트, 투자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케이. 기억나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이러한 국면에서도 가격 전가,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과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면서 큰 산업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는 겁니다. 가격 전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해지가 용이한 산업을 봐야 된다. 원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밑받침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사게 돼서 기업의 이익에는 큰 타격이 없이 오히려 마진이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산업 및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특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경쟁사들이 뛰어들기가 어렵고 성장 자체가 고성장이 가능한 하이테크 산업에 더 주목을 해봐라.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또 다변화가 되면서 정방 산업이 확대가 되는 이러한 성장 산업을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난공불락 기업이구나. 그게 바로 실적 개선주의구나. 아하.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해자, 실적 개선주의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봤더니 IT, 조선기자재 LNG,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신한금투에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씩 이따가 살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조금은 산업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자그마한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는 틈새 성장 산업 또한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면서 농슬라 열풍을 불어오는 K농기계와 그 다음에 최근에 신규 유입자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에 돌입한 골프까지도 얘기를 해줬네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한 시장에서 성장의 단초가 될 변화에 집중을 해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성장 산업에 포커싱을 맞춰라. 성장성까지 가미한 산업, 밸류체인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갖춘다면 결국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IT입니다. IT는요. 제가 워낙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IT. 특히나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이런 애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OLED 계속 그죠? 이번에 또 나왔어. 실적 성장이 너무 눈부신 IT예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품과 IT 부품, OLED 중소형 업체에 주목을 해보라고 합니다. 중소형 업체, 대형 업체가 아니라 중소형 업체에 주목을 해라. 왜? 지금은 어떤 장세? 역금융 장세. 대형주가 올라가기에는 돈빨이 약해요. 돈빨이 약해. 아니 10조짜리를 내가 10% 올리려면은 얼마가 필요해? 1조가 필요해요. 이 부담스러워. 지금 그죠? 왜 금리도 인상하는 국면인데 투자에 그렇게까지 큰 돈을 갖다 박을 수가 없단 말이야. 10조 말고 한 1000억 정도만 된다면 1000억짜리 내가 10% 올리려면 얼마 필요해요? 100억밖에 안 필요해. 그러면은 몇 프로 차이에요 이거? 100배 차이잖아요. 100배 차이. 그러면 훨씬 올리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산업, 똑같은 섹터라도 조금 더 자그마한 쉽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애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봤을 때 첫 번째, 소부장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이니 right now. 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이 아니면 못 산대요.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야, 요런 말을 한다고요? 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아니, 주식은 원래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업다운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기업의 적정 가치에 수렴하면서 움직이는 게 주가인데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이 말이 뭐야?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봅시다. 사이클과 무관하게 제품 퀄리티와 그 다음에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 중이다라고 합니다. 호실적 대비 주가 반영 속도는 근데 낮대요. 실적은 올라갔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대요. 그러면 뭐야? 이런 거 사야죠? 소부장 업체의 실적 기울기는 이미 생산 업체들을 상회하고 있대요. 자, 요 소부장 관련해서 최근에 또 신한에서 발간해준 리포트 같이 한번 볼게요. 참고로. 요거 이제 바로 어제 나온 건데요.
이거는 한국 소부장의 매력이라는 리포트입니다. 봅시다. 반도체 산업에서 절대 참인. 야, 이렇게까지 절대라는 단어까지도 써주네요. 제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에는 사실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절대, 무조건, 반드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정 확실하게 뭔가 딱 내가 100% 확률을 내포하는 듯한 단어는 저는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야, 증권사에서 이런 단어를 계속 써줍니다. 소부장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절대 참인 명제는 공정기술 난이도 지속 상승이라는 포인트. 근데 이거는 사실 맞긴 해요. 4차 산업 시대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AI, 로봇 등등등등 첨단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조그맣게, 더 미세공정, 더 고효율 낼 수 있을 만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너무 어렵다. 그 난이도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어려운 기술 난이도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계속 그 격차를 벌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거의 확정적이래요. 실제로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낸드 같은 경우도 그렇다. 비메모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공정기술로 인한 공급 기여분이 낮아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만든 업체예요. 애플, 삼성전자입니다. 서로 간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 조금이라도 그 반도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더 작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니? 요청을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한정적이게 돼요. 처음에는 A, B, C라는 업체가 다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기술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 B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면 기존의 3개 업체가 만들던 것들을 2개의 업체가 만들죠. 하지만 그 반도체를 원하는 수요 업체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 똑같은 반도체라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거, 가전에 들어가던 게 이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가게 돼요. 자동차의 IT화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처는 더 많아집니다. 더 고성능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하지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이게? 파이는 더 커져가는데 그거를 논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다. 피라미드 구조가 나오면서 이 피라미드 윗단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몇몇 개의 업체들의 공급이 몰릴 텐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공장을 더 늘려서 캐파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다른 3개 업체들이 하던 거 우리가 더 충당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늘리는 거죠. 공장 증설을 하는 거죠. 오케이?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 왜? 얘네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야 좀만 더 만들어줘. 우리가 좀 더 비싼 값에 사줄게. 만들어줘.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수혜가 오히려 근데 생산업체보다는 어디에? 소부장에 더 집중된대요. 왜 그럴까요? 자, 공장을 증설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커피숍으로 예시를 든다라 그랬죠.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났어? 그러면 2호점 열고 3호점 열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적인 부분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확 늘릴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수요처들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늘려가야 됩니다. 시간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자, 이 공장을 증설한다고 봤을 때, 커피숍을 늘린다고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 머신기,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
여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 커피잔 이런 것들을 납품한 업체들은 당장에 일단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확실하게, 척척척척. 그렇기에 생산업체의 이 생산량의 기울기보다 오히려 소부장, 얘네 이익이 더 크대요. 왜 그러냐면 기술 공정 난이도 상승이 지속적인 방향성에서 일단 확정적인데 여기에 점유율까지 상승하게 되고 신제품 확대로 단가도 높아지면서 고객군의 확장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봅시다. 그러면 주요 국내 소부장 주요 업체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품 공급 경로에 따라 나눈 겁니다. 비포마켓은 생산업체로 공급되는 장비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은 뭐예요? 칩 업체로 직납하는 제품이라 그래요. 이거는 가격이 낮죠. 상대적으로 이 비포마켓이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높고요. 그 다음에 교체 수요까지도 비포마켓 업체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포마켓 애들이 누가 있느냐? TCK, 하나머티리얼스, 원익QNC와 같은 업체들이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TCK, 하나머티리얼즈, 원익QNC와 같은 기업들을 이제 보자라는 건데요. 이 원익QNC랑 하나머티리얼즈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이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3년 전, 올해,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오죽하면은 올해부터 25년까지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리포트를 다시 보자면 여기서도 말합니다.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여기에서는 TSE를 얘기하네요. 얘네가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기존 메모리 위주에서 비메모리로 확대되며 고객사 다변화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부품들에 대한 고객사 맞춤형 제품 다변화로 경쟁력까지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즉 제품 퀄리티의 확장으로 인한 고객사 확대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존에 한 두세 개 업체한테 납품하던 것들을 다변화해가지고 네다섯 개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니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앞으로 라는 기대감이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이 전장 IT 쪽은 살짝 빼고요. 얘는 빼고 반도체 부품 소켓 이쪽으로는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스, TS인데 일단은 이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QNC랑 하나머티리얼스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업체니까 PR도 봤더니 일단 원익QNC 같은 경우 올해 10배 정도 내년에는 7.3배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둘 다 ROE도 20배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기자재 LNG입니다. LNG는 제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슬슬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우선 조선 업황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기자재들의 설비 투자 역시 인력난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이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잠깐만요. 다시. 왜냐면 기존에 코로나까지 맞물리면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변화가 조선 기자재에 훈풍을 불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공급을 별로 늘리진 않았어요. 기자재 입장에서 봤을 때 늘리지 않았단 말이야. 왜? 시장성이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변화로 인한 LNG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전가에 지금 유리한 구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이 굉장히 무난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왜? 올해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연간 목표의 40%를 육박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LNG 성과 VLCC 부분은 다른 아시아 대비 경쟁 우위까지도 점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LNG 성 같은 경우 글로벌 점유율 80%를 수주 잔고를 따냈어요. 대박이죠? 자, 여기에 이제 기술 장벽도 높고 경쟁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앞서 나간 애들이 계속해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강점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가격 강세와 환경 규제 강화로 LNG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 개편에서도 공급망의 변화 가능성과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느냐? 궁극적으로 뭐예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러시아 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해오던 것들 말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 바다 해양길을 통해 수입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해와야 되다 보니까 그 수입 수출길을 다 지금 해양길로 활로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일단은 첫 번째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얘네한테 받지 않을 거니까 다른 국가들한테 따오기 위해서는 LNG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미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부터 LNG 발주 추이는 또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에 올해 4월까지의 수주량을 봤을 때 이미 거의 작년의 절반 이상 달하는 수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선박에 대한 수주량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LNG 선박의 수주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LNG 선박을 만드는 애들은 당장에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왜? 얘네는요, 결국 이제 배를 만들고 팔 때 돈을 버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마진이 이익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먼저 버느냐? 요 LNG 선박을 만들기 위한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먼저 벌 수 있다. 얘네는 이 배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1차적으로 LNG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들에게 돈을 받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방산입니다. 방산은 작년에 또 수출 대박 났었죠.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산 쪽으로 힘을 굉장히 또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러한 중러, 유럽, 미국의 동맹 간에 있어서 가뜩이나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벌어졌고 지금 막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인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봤더니 어때요? 쟤네들이 원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는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뭐 아주 그냥 쉽게 본다. 이게 무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의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 무기가 없고 이러한 무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가 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보고 확 갖다 쳐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자국의 국력과 이런 무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방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해 수출이 작년을 이미 넘어섰다라 그래요. 지금 뭐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미 올해 방산 관련 수출이 작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우리나라는 또 국산화일 재고와 글로벌 시장 진입, 우주항공 투자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수출 증가로 인한 실적까지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또 윤 정부가 이 우주항공에도 굉장히 또 진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또 달 탐사 위성,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와 같은 굵직굵직한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도 확실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LNG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한 두세 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LNG선에 필요한 초저온 보냉제용 강화폴리우레탄 폼과 단열 패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LNG를 최대한 초저온으로 보관해야지 수출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용도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그러니 LNG 호황이 자연적으로 이익 성장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와 비슷한 기업으로 또 누가 있냐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한국카본. 대표적이에요, 얘네 둘이. 그 다음에 디케이락 같은 기업은 LNG용 피팅 밸브 부분의 기업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 쪽은 여기서 얘기해주는 거는 뭐 세트레가이, 제노코, 비트로셀을 얘기하긴 하는데 글쎄요. 무기를 간접적으로 제조하는 기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산 밸류체인에서는 요 세 개 업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또 다가오는 6월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누리호에 직접적으로 크게 참여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 그죠? 기억나죠? 총 조립과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핵심적인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라 그랬고, 한국항공우주는 총 조립을 맡아서 하는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무기 직접 지주로 인한 수출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까지도 노릴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무기를 직접 제조하는 이런 업체들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또 역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이 무기 직접 제조하는 애들은 비교적 시총이 좀 큰지라 단기적으로 좀 가벼울 수 있을 만한 애들은 뭐 세트레가이, 아까 여기 또 뭐 제노코, 아니면 뭐 휴니드, 뭐 이런 애들이 좀 있다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또 로봇 안 볼 수가 없죠. 삐리비리. 근데 로봇은 제가 바로 직전 리포티지 시간에 너무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해준 로봇주가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싶어요. 라운테크, 러셀, 에브리보, 티로보틱스인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로봇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산업용 로봇과 뭐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 중심적으로 커왔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용 로봇이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용 로봇 관련돼서 핵심 부품들을 보셔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산업용 관련된 로봇이에요. 다 스마트 팩토리 위주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굳이 지금 잡아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로봇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직전 영상,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핵심 부품주들, 대장주들 딱 꼽아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딱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또 SPG가 뭐 10%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안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참고하세요. 요것만. 로봇 밸류체인 및 관심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용, 산업용 아니고 일상 내지는 모바일, 즉 서비스용 로봇, 요런 애들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직접적인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만 지금 놓여졌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익이 지금 당장에 나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품주들을 보다가 이런 애들이 이제 흑자 전환 한다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은 유진 로봇 일단 말씀드리긴 했었죠. 얘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 가지면은 그때부터 한번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라, 공략해보셔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인건비는 또 너무 비싸잖아요.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어보셨나요? 모 심기 해보셨어요? 야,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날씨에 농사를 짓기란 큰 넓은 땅덩어리에. 그래서 요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로봇이 대신해요, 로봇이. 예전에는 소가 달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랙터로 사람이 타가지고 드르르 했다면 이제는 알아서 자율주행 농기계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2019년도부터 자율주행 1, 2단계에 적용을 자율주행 트랙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 제품 대비해가지고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격차 축소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하피파머 요수와 동반 증가하는 중소형 트랙터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위 3개 업체 합산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 성장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기업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대동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농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농슬라.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농슬라, 대동이 있다. 스마트 친환경 농기계를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트랙터를 대표적으로 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Y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점유율 4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1위 업체와의 실적 역전이 예상이 되면서 신규 자율주행 트랙터 라인업 또한 출시 예정으로 신규 성장 동력 갖춰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과 TYM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농기계에 대한 밸류가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얘네의 밸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동에 비해서 TYM의 밸류가 좀 더 싸긴 하네요. 근데 비교적 가벼운 거는 대동이긴 하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얘네는 그냥 참고 정도 하세요. 뭐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 크게 투자를 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골프도 이제 참고를 하실 게 아무래도 2030 MZ 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골프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실내 스포츠에 대한 활동도 제약이 생기면서 넓은 야외에서 소수 인원과 즐길 수 있는 골프가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MZ 세대인데 골프를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미져요. 자, 그래서 이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이 하드웨어,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은근히 건재하대요. 우리나라 보니까 골프존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골프존은 건조한 스크린 골프 수요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했고요. KMH 같은 기업은 2023년부터 골프장 운영 매출이 반영돼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내년부터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고, 크리스 FNC 얘는 이제 골프 의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밸류를 봤을 때 얘네도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골프라는 것 자체 성장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밸류가 저렴하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거고요.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자, 이거 노트북 잠깐만 좀 껐다 킬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흐름 보면서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고 이 중에서 좀 탑3로 꼽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IT 쪽에서도 부품주였죠. 원익QNC. 야, 원익QNC 주봉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 추세가 살짝끔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단기 추세 돌파하고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나 올라갔는데 또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야, 기존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딱 안착하는 흐름이긴 하네요.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원익 QNC.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러프하게 한 3만원대 초반 요 구간대를 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2차적인 진입 구간은 한 2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남 머티리얼즈. 하남 머티리얼즈도 어때요? 주봉상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올라가줬어요. 얘는 좀 더 깔끔한 추세가 나오긴 하네요. 아까 원익 QNC보다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추세 매매하기 좋죠. 추세 하단북은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고. 반대로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질 때 팔고, 저항 맞고 떨어질 때 팔고, 저항 맞고 떨어질 때 팔고. 4848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한 55,000원 구간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그럴 때 한번 단기 공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체크. 그 다음에 TSE. TSE도 얘도 다 이제 부품사들이 확실히 시장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고 있네요. 얘도 차트상은 그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닙니다. 깔끔한 모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얘는 역사적인 신고가 8만원대 뚫어 올려줬고 안착해주면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8만원대 1차, 2차는 한 6만원대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차트 흐름은 하나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깔끔하긴 하네요. 일단 하나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밸류도 뭐 내년 기준으로는 한 11, 12 정도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시총이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는 원익 QNC이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자, LNG 쪽으로는 뭐가 좋을까? LNG 쪽은 대표적으로 아까 3개 정도 있었죠. 첫 번째가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한국카본, 그 다음에 DK락이었는데요. 자, 동성화인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주봉상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 그려지네요. 박스권, 자, 여기 이제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이런 이제 만원대 초반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하고 13,000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 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한국카본. 한국카본은 살짝 조금 아까 동성 화이텍보다는 추세가 살아주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러프하게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2,000원 구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웬만하면 좀 싸게 사고 싶다고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만원에서 11,000원 요 구간대에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14,000원부터는 좀 분할 매도 포지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DK락. DK락은 추세상 얘는 좀 깨져 있네요. 추세가 깨져서 이렇게 이제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좀 공략하면 안 되죠. 수급도 그렇게 붙어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그래도 실적은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도 20년도에 살짝 안 좋았긴 했지만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좋아질 전망이 지금 잡혀 있긴 하거든요. 자, 올해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긴 않았다. 하지만 2분기부터 회복세가 나와준다면 추세를 좀 돌리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카본이 그나마 좀 싸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는 아무래도 대형주에는 LIG 넥스원이 좀 대장이긴 하죠. 대장이긴 한데 이미 추세가 좀 타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추세 매매 4848 전략으로 단기 접근하시는 거 아니면은 크게 매력은 좀 없어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오히려 추세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키워가는 거 아니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가 그나마 조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상 저점을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딱 지지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그대로 이어붙여 봤을 때
한 6만 원 이상까지 좀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싶어 보이네요. 일단 저항대가 5만 한 8, 9천 원대 있어 보이니까 보수적으로 한 5만 8천 원 내지 6만 원대 초반 요 라인대 매도 전략 좀 잡아보시면 괜찮겠네요. 추세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이탈 안 하면은 한 48 전략 취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시총이 좀 컸죠. 상대적으로 세트레가이 재놓고 보시면 차트는 얘는 시총이 4,400억대. 자, 차트로는 주봉상 이렇게 추세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여기에서 수급 붙어주면서 이 추세 상단 부분 뚫어만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 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노코 같은 경우 보시면 제노코가 오히려 그림은 그려주고 있네요. 저점 들어 올리면서 이 추세를 이어봤을 때는 일단 4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만한 타이밍. 일봉상 봤을 때 딱 요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 돌파할 때 단기 공략한 다음에 4만 원대 이후로 매도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 전후로 해서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으로 이런 애들도 한번 단기적으로 딱 치고 빠질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좀 빠르게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한 2,5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자, 휴니드도 보시면은 제 바닥권에서 저점을 들어 올리는 주봉상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요 추세 이탈되지 않은 선에서 어때요? 4848 전략 해도 괜찮겠다 싶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 구간 만원대 이후로부터는 매물대가 그렇게 또 강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수급만 좀 강하게 붙어준다면은 탄력은 좀 붙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IT 쪽으로는 부품 쪽으로 좀 묵직한 거 하나 머티리얼즈 추세 매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교적 싼 거 원익 QNC, 그 다음에 LNG 쪽으로는 동성 화이텍 내지 한국 카본,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지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는 뭐 제노코, 뭐 휴니드 뭐 이런 애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그 회원분 중에 말리 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또 부자TV 함께하면서 멤버십도 함께하면서 4개월 동안 요렇게 월별로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대요. 거의 4천만 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시라고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수익 많이 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참 가장 행복해요. 이럴 때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동안 막 열심히 하고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영상 찍고 뭐 이런 막 카톡방도 막 글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잘 했던 거였구나 라는 다 그 희열감과 함께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뭐 제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제가 돈을 번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껴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아서 잘 된 거를 보는 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이게 바로 행부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부의 삶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실적 개선주, 특히나 난공불락, 힘든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략당하지 않을 굳건한 기업,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하반기 유망주 한번 탑3 정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오히려 이 타격을 받지 않게끔 가격 인상과 함께 수요 뒷받침이 되면서 실적 개선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고성장이 가능한 하이테크 산업 내에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되며 실적의 성장을 좀 눈에 띄게끔 보일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또 담백한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좋은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되세요. 뿅.